꼴찌가 1등 됐어요. 그런 아이도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친구는 집중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관심 있는 것, 재미있는 것, 자부심을 느끼는 것. 요 세 가지에서 집중력이 굉장히 잘 발휘가 됩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사실은 이거는 신경학적인 문제예요. 밥 먹다가 멍한 신호가 보이면 이건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중력이 떨어졌다라는 신호다. 집중력을 도두고 맞았다라는 신호. 이걸 자꾸 혼내서 잔소리해서 고칠 수 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런 건 쉽게 하고 이런 건 좀 어려워하는구나. 이거를 파악해서 아이가 그걸 잘 수행하고 또 조금 부족한 건 보완해주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게 이게 바로 부모의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ADHD라서 공부도 못할 거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스마트폰을 언제 가질 건가를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늦춰라예요. 스마트폰 조절력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부모님의 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이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아기의 공부는 한글, 수학의 기본적인 감각을 키우는 거잖아요. 한글을 읽을 줄 알게 된다. 수감각을 키워서 수를 셀 줄 알게 된다. 수를 읽을 줄 알게 된다. 이런 거고 이제 진짜 공부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이 집중력을 주의력으로 잘 전환시켜서 공부를 하는 능력이 키워지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평생 집중력, 평생 주의력이 좌우가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초등학교 때 집중 못 해가지고 공부를 좀 잘 못하던 아이가 중학교 때 갑자기 잘해진 경우 보셨습니까?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안 돼요. 사실은 하루 4시간, 5시간, 6시간의 수업 시간 동안 선생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힘을 키우지 않으면 그 다음 사춘기, 청소년기의 공부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꼴찌가 1등 됐어요. 그런 아이도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친구는 집중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학교 공부는 아니었지만 뭔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자기 집중력을 주의력으로 전환시킨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그거를 교과 과목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심이 있었던 남자애라면 자동차만 공부해요. 자동차 책만 엄청 봐요. 처음엔 자동차 그림책을 보다가 나중엔 자동차에 대한 지식정보책을 어려운 단계까지 봐요. 바로 그게 아이가 집중력을 주의력으로 전환시키는. 근데 학교 교과 성적은 안 좋습니다. 왜? 교과서는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던 아이가 자동차에 대한 공부를 꽤나 할 줄 아는 힘이 키워졌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교과로 중학생 되면서 내가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어려운 책 되게 많이 보는데 교과서 보니까 사실은 안 어렵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들만 좀 기억을 하면은 안 어려워요. 그러면 그 아이는 마음만 먹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을 좀 잘 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학과를 가야겠다, 이런 자기 목표가 생기고 동기가 생기면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아이만 꼴찌가 1등이 될 수 있지, 대부분 집중력을 주의력으로 전환시킨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시기가 우리 아이의 집중력을 주의력으로 잘 전환시켜주는 중요한 시기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타고난 집중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집중력이 어디에 발휘되냐면요, 일단은 관심 있는 거. 관심 있는 걸 했더니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럼 더 집중 잘하겠죠. 그래서 관심 있는 것,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걸 점점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점점 잘하게 됩니다. 잘하게 될 때 느끼는 이 자부심, 이 세 가지. 관심 있는 것, 재미있는 것, 자부심을 느끼는 것. 요 세 가지에서 집중력이 굉장히 잘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 저학년 때까지는요, 좋아하는 것에서, 관심 있는 것에서 아이가 재미를 느끼게 하고 재미있는 걸 조금 난이도를 좀 높여서 잘하게 되는 단계까지, 요 단계를 잘 이끌어 주시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부모님이래요. 우리 애는 맨날 레고 블록만 갖고 놀아요. 여행을 레고 회사로 여행을 가세요. 이런 얘기를 막 푸념처럼 얘기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권유를 드려요. 아이가 레고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레고를 잘 만드는 거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근데 이 레고 대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회나 이런 걸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레고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주세요. 레고는 누가 만들기 시작했을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아이들 아니면 전 세계 아이들이 다 레고를 좋아하게 되었을까? 레고에 이 큰 레고가 있고 작은 레고가 있는데 이 작은 레고는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 혹은 요즘은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게 세팅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을까? 아니면 그냥 한 통의 블록을 가지고 네가 자유롭게 만드는 게 더 재밌을까? 어때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아이가 더 뭔가에 집중하고 더 공부하고 싶게 만들잖아요. 내가 잘하기만 하는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잘하는 단계에서
해서 그다음에 뭔가 조금 나의 지식과 생각의 폭을 확장시켜서 거기서 좀 더 공부하게 하면 그때부터는 주의력이 발휘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요, 어려운 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내가 좋아하는 힘,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이 자부심이 어려운 것에 더 도전하게 하는 동기를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교과목에 아직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관심 있는 것에 재미 붙이고 재미 붙이는 걸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걸 좀 더 공부해갖고 집중하고 주의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시켜서 그 힘을 키워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는 얼마든지 이 세 가지 대상에서 주의력을 잘 발전시켜 갈 수 있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교실에서 서너 명이 돌아다녀요 그랬는데 요즘은 절반이 돌아다녀요 이런 말까지 하실 정도로 아이들이 산만해지는 현상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저 어릴 때는 한 교실에 70명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돌아다니는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좀 더 강하고 엄한 규칙들이 적용이 됐고 체벌도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이때 우리가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뭔가 약간의 압박에 의해서 주의력을 조절할 수 있나 없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압박보다는 자발적으로 조절한 힘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냥 주의력이 아직 연습되지 않았다, 훈련되지 않아서 주의력이 부족한 현상하고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사실 이거는 신경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ADHD가 의심이 되면 꼭 심리센터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꼭 받아보시라고 합니다. 1학년인데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대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착석 잘하고 집중하게끔 만들어야 되지만 한두 명이 그럴 때는 신경을 쓸 수 있지만 여러 명이 그러면은 이게 신경이 안 쓰이기 때문에 요즘은 선생님들께서 조심스럽게 좀 권유를 하실 때 우리 아이를 이상하게 본다 이렇게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루에 4-5시간을 관찰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의견을 많이 존중하셔서 저는 초등학생이면은 산만함의 정도가 있으면 임의로 ADHD 아니다를 판단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기관에 가서 검사를 일단 해보시길 권하고요. 근데 또 이제 병원 가서 검사 받아라 하면 또 마음이 막 떨리시고 걱정이 너무 크시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해보시냐면은 내 아이를 위한 주의력 습관이랑 또 초등 집중력 습관이란 책을 썼는데요. 여기 나오는 방법들을 적용을 해보세요. 적용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가 집중하는 정도 그리고 좀 하기 싫은 숙제에 좀 주의력을 기울이는 정도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신경학적인 문제를 가진 ADHD는 아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한 서너 달 혹은 길게도 6개월까지도 해도 별 진전이 없어요. 앞에서는 네 놓고 또 뒤돌았으면은 잊어버리고 비슷한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ADHD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라 꼭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이런 상호작용 새로운 이 집중력을 키우는 놀이나 활동을 해봤더니 개선이 되고 있네 라고 느껴지신다면 아직 이건 주의력 훈련이 잘 되지 않은 거니까 꾸준히 해주시면 훨씬 더 잘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차이를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타고난 집중력도 도둑 맞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변화해 온 과정을 제가 이제 발달력을 좀 물어보면요. 어릴 때는 블록 너무 좋아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애가 막 운동, 야구 막 이런 거에 좋아했고 야구 막 같이 할 친구들이 없으니까 또 흐지부지 하고서는 이제 막 3학년, 4학년이 됐는데 이제 뭘 집중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사실 이 아이는 자기 집중력을 잘 발달시키지 못한 경우가 되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요. 일단 짜증이 많아집니다. 왜 이렇게 짜증이 많니 할 때요. 사람은 원래 갖고 있는 기본 욕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엄마라면은 엄마로서 역할 다 잘하고 싶잖아요. 내가 또 일을 하고 있으면 일하는 사람으로서 능력이 좋기를 바라지 뭐 중간만 가지? 그냥 하는 말로는 중간만 가지라고 말하지만 내 속에 내면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도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좋아하는 것에서조차 잘한다라는 자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짜증의 신호를 얘가 왜 이렇게 짜증이 많니라고 그냥 짜증스럽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가 뭔가 제대로 성취감을 느끼거나 자부심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다고 또 어려운 거에 집중할 만한 주의력은 지금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 힘들다라는 걸 신호를 보내는구나. 이 짜증을 좀 잘 신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신호는 산만해집니다. 책 읽기도 좀 한 5분, 10분 넘어가고 초등학생 되니까 좋아하는 책은 한 20분, 30분도 보던 아이가 요즘은 책도 그냥 건성건성으로만 보지 집중을 못해요. 왜? 이제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많은 것에 대한 흥미들이 다 떨어지면요. 그냥 약간 무기력해지면서 산만해지죠. 그리고 산만해진과 동시에 때때로 멍하니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문제잖아요. 근데
근데 과잉 행동은 없는데 주의력 결핍만 있는 아이도 있어요.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가 숙제하다 멍하고 밥 먹다가 멍한 신호가 보이면 이건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중력이 떨어졌다라는 신호다. 집중력을 도두고 맞았다라는 신호. 그래서 짜증이 많아지고 산만해지고 멍한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요, 이거를 먼저 신호로 이해하셔야지 이걸 자꾸 혼내서 잔소리해서 고칠 수 있다? 절대 아니에요. 아이들이 언제 달라지냐면은 내가 뭔가를 집중해서 해낼 수 있구나라는 자기 성취감, 자기 자부심을 느낄 때 개선이 됩니다. 치료실에서 우리가 보통 상담 치료한다 그러면은 특히 아이들은 정서 문제만 다루는 걸로 아시는데 아니에요. 상담실에서 전부 다 주의력 훈련도 하고요, 사회성 훈련도 하고, 이 다양한 걸 하는 이유는 이게 아이의 전부의 생활이니까. 학교 가서 공부만 하지 않잖아요. 친구 문제 생기면 애가 공부에 집중 못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걸 다 도와줘야 되는데 이 집중력과 주의력 문제도 우리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라 이거를 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방식들을 좀 배우셔서 꼭 적용을 해보시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꼭 제가 강조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는요, 생활의 루틴을 만들면 집중이 더 쉬워져요. 학교 갔다 오면은 손 씻고 간식 먹어. 기질적으로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찾아가는 시간들은 필요하지만 너는 학교 갔다 와서 간식 먹고 나면은 뭐부터 하고 싶니? 엄마 난 내가 좋아하는 책 좀 보고 싶어. 책 읽기 몇 분 하고 싶어? 30분. 근데 엄마가 보니까 너가 저녁 먹고 나면은 집중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럼 책 읽고 나서 숙제는 언제 하면 좋을까? 저녁 먹기 전에. 이렇게 한계 설정을 해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아이의 특성을 파악했으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아는지 아는 것,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발휘해야 될 메타인지는 우리 아이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런 건 쉽게 하고 이런 건 좀 어려워하는구나, 이거를 파악해서 아이가 그걸 잘 수행하고 또 조금 부족한 건 보완해주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게 바로 부모님의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할 때는 너 집중해 말한다고 이루어지면 마법이겠죠. 집중하라는 말로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부모님의 메타인지도 그래서 집중력 키우는 조건이에요. 우리한테 맞는 이 생활 시스템을 루틴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럼 너는 갔다 와서 간식 먹고 책 좀 읽고 그 다음에 그럼 숙제는 수학하고 영어학과 있는데 뭐부터 할래? 혹은 보고서 쓰기 숙제가 있는데 오늘은 뭐부터 할래? 그래서 기본 루틴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 숙제의 순서는 날마다 좀 달라져도 괜찮잖아요. 이 루틴을 아이가 실천해서 성공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아이는 이 시스템이 구조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익숙해지면요, 이 시간은 책 보는 시간, 이 시간은 숙제 시작하는 시간. 그래서 루틴을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이루어지면 아이의 그 시간에 집중력은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정말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평소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이의 강점인데요. 어떤 강점이냐면요, 우리 아이가 숙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한 5분 정도는 집중하는데 5분 넘어가서 10분쯤 될 때는 태도가 흐트러져요. 갑자기 이렇게 뒤로 간다든지 연필을 막 흐지부지 한다든지 이렇게 태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의 특성이요, 재밌는 게 5분 집중을 잘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잘하고 있구나 하고 혼자 감탄하고 계세요. 근데 불안하세요. 저 보나마나 5분 후에 또 산만해질 텐데 하고 또 걱정만 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뭘 해야 되냐면요, 집중 잘하는 5분 동안 아이의 강점을 칭찬해 주세요. 집중 잘하는 점을 칭찬해 주세요. 한 2, 3분 지났을 때 와, 너 진짜 집중 잘한다. 너무 멋있어. 너 지금 집중 잘하는 거 너무 멋있어서 엄마 사진 찍어도 되니?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요, 요거 그대로 쓰면요, 애들이 갑자기 더 집중 잘해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야, 넌 책 읽을 때 정말 집중 잘하네? 야, 네가 책을 또박또박 읽는 소리를 선생님 지금 귀로 듣고 있잖아. 와, 선생님 너무 편안하고 이야기에 막 빠져드는 것 같아. 너무 멋지다. 이거 선생님 찍어도 되니? 네. 하고선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그런 모습을 제발 부모님이 집에서 확인하시려면요, 아이가 5분 후에 산만해지는 아이라면 2, 3분 되는 쯤에 와, 정말 집중 잘한다 라고 칭찬 한마디만 해줘 보세요. 그 5분이 6분, 7분, 10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연습을 하루하루 하게 되면요, 한 달, 1년 후 지금 2, 3학년인데 좀 산만했다, 4, 5, 6학년 때 다 산만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오히려 그 시기는 왜 사춘기 증상 때문에. 또 오히려 그때 아이가 정말 중심을 잘 잡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말 ADHD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바로 주의력 훈련. 그래서 사실은 ADHD이건 일반 아이들이 주의력이 부족한 경우이건 주의력 훈련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ADHD인데 우리 아이가 1등 했어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나 ADHD예요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여럿 있으세요. 정말입니다. 저도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책 쓰려면 사실은 다양한 자료 찾아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는 동안 집중력 필요하잖아요.
있잖아요, 주력이. 근데 그거 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ADHD라서 공부도 못할 거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이 아이들은 되게 ADHD의 또 강점이 뭔 줄 아세요? 에너지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요, ADHD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정말 잘 적합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응급 상황에서 그 다양한 초점을 볼 줄 아는 능력은 정말 ADHD가 가진 굉장한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ADHD라고 미리 포기하고 우리 아이 공부는 안 된다? 제가 되게 안타까운 사례들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ADHD 진단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ADHD 공부 안 돼. 그래서 전문가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얘가 공부할 능력이 없는 아이는 아니에요. 4학년 때 만났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때 이제 손실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경험들이 좀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아니에요. ADHD 아이들이 되게 산만하고 부주의한 건 있지만 그래도 아이가 얼마든지 훈련에 의해서 많이 나아질 수 있고 좋아하는 과목들은 특히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좀 더 어려운 단계로 발전하게 하는 것과 주력 훈련을 해서 이제 학교 생활을 잘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1, 2학년인데 거의 똑같은 증상을 가진 아이가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상담 치료하면서 마음 조절력을 키워간 아이하고 제대로 케어받지 못한 아이들은 사실 이 조절력이 없다 보니까 사춘기, 청소년기가 되면은 굉장히 일탈적인 문제까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마음 돌봄을 하면서 정서 돌봄을 하면서 훈련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성장을 할 수 있다. 꼭 신념처럼 가지고 아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책상에 앉아서 아이들이 숙제를 하잖아요. 뭐 조금 저학년 때는 부모님이랑 식탁에 앉아 있거나 따로 큰 책상에 마련해서 거실에서 이제 하기도 하잖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진짜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혼자 하기 시작할 때 책상 집중력을 키우려면 환경 조절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책상을 가보면요, 좋아하는 게 다 진열이 되어 있어요. 책장은 또 옆에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시각적 자극을 차단시켜 주셔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캐릭터는 등 쪽에 이제 선반 같은 거 만들어서 해주고, 공부할 때는 눈앞에 뭐가 있으면 좋으냐면요, 너무 많은 막 공부책이 꽂혀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히려 책장, 옆 책장을 활용하시고요. 눈앞에 딱 고개를 들었을 때 보이는 건요, 오늘 해야 할 과제를 꽂아 놓는 것, 그리고 옆에 칸은 다 한 과제를 옮겨 놓는 칸. 우리가 왜 서류 처리를 하면은 미결, 기결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생각보다 효과적이냐면요, 오늘 요거에 공부할 과제가 3권이 있어요. 3권 중에 한 2페이지, 3페이지씩 해야 되는 게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하나의 과제는 좀 빨리 하잖아요. 한 20분 만에 끝냈어요. 요거 하나를 일로 옮겨 놓을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럼 또 마음이 또 저것도 있어요. 수첩 같은 걸 마련해서 오늘 할 일 숙제 3가지 쓰고요, 다 할 때마다 체크하거나 줄긋기, 이것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제가 계속 제 주의력이 좀 약하다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시작할 때요, 이 메모 하나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크다는 걸, 그냥 앉아서 시작해야지 하다가 이것저것 막 검색하기 시작하면 한두 시간을 훌쩍 보낼 때가 많거든요. 그럼 그제야 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 막 깨닫고,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를 써놓으면 그때부터는 그걸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할 일 과제가 많다 싶으면 앉자마자 그거 쓰기부터 해요. 왜냐면 검색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훌쩍 가버리니까. 그래서 아이도요, 노트, 오늘의 과제 수첩들 있잖아요, 그거를 써서 아이가 하나씩 해낼 때마다 체크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포스트잇으로 눈앞에 보이게 붙여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을 조절해 주는 것만으로도 책상 집중력을 되게 잘 키울 수 있고요.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역할은, 아이가 하나를 해냈어요. 와, 벌써 한 개 했어. 야, 훌륭하다. 역시 대단한데, 어우, 훌륭해. 주스라도 갖다 줄까? 이것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저학년 때부터 형성이 된 아이들은요,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집중력 이야기하면서 사회성 발달에 집중력이 중요하다 얘기하면요, 사회성하고 집중력이 무슨 상관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성에서 발휘되는 집중력은요, 청각 집중력.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조절해서 그 규칙을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 쪽으로 내 지우개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보통은 내가 가서 주울 수도 있지만 책상을 놓고 있을 때는 그쪽에 있는 거 좀 주워줘 그랬잖아요. 야, 그쪽에 있는 거 주워줘 했는데 내 앞에 앉아있는 아이가 청각 집중력이 약해서 못 들었어요. 그럼 이 아이는 못 들어서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어때요? 쟤는 내 말 듣고도 들은 척도 안 해. 주워주지도 않아. 나 쟤랑 놀기 싫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사회성에 또 여럿이 놀잖아요. 아이들이 놀 때마다 규칙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기존 규칙도 있지만 중간에 아이들이 야, 우리 이제 다르게 하자 이러잖아요. 근데 또 청각 집중력 부족하거나 애들이 얘기할 때 나 혼자 딴 생각하고 나 혼자 저거 이렇게 해서 이겨야지 하고 혼자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친구들 4명이 놀다가 3명이 동의했는데 나만 못 들었어. 근데 난 또 억울해요. 애들이 갑자기 규칙 바꿔서 하는데 야, 왜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 막 이렇게 애들이 따지거든요. 그러면은 세 명 입장에서는 또 얘가 듣지도 않고 지멋대로 또 한다고 또 우리 보고 비난했으니까 쟤랑 놀기 싫어.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은요, 세 명의 친구들, 종종 네 명이 놀다가 이 세 명의 친구는 쟤 오면 또 쟤 짜증내고 또 우리 말도 안 듣잖아. 쟤랑 놀지 마.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 주의력 하면 꼭 공부 문제라고만 연결하시던데요. 아니, 아이의 생활 전반에 이 집중력과 주의력은 굉장히 많이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건 부모님하고의 상호작용에서 이미 알고 계실걸요? 어머니가 마시면 땡땡아 와서 밥 먹어. 바로 오나요? 바로 오는 애들이 없어요. 그 막 찾아가서 엄마가 몇 번이나 불렀는데 엄마 불렀어요? 이렇게 말해요. 안 들려요. 그런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가서 땡땡 밥 먹을 시간이니까 멈추고 나와. 이렇게 아이를 보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매번 너를 찾아와서 말하기 힘드니까 엄마가 밖에서 얘기할 때 좀 잘 듣고 얘기하지. 엄마가 3번은 부를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엄마가 3번쯤 부를 때 나올 수 있게 되고요. 그게 또 훈련이 되면은 나중에 한 번만 불러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조절력을 키우면 애가 시간 엄마가 부를 때가 됐는데 하고 스스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갈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게 스마트폰 조절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 조절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저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스마트폰을 갖기 전에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언제 주어야 되는가도 굉장히 부모님들이 고민하잖아요. 왜냐면은 초등 1학년만 돼도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저학년 때는 아직 없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조절력을 갖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언제 가질 건가를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늦춰라예요. 정작 스마트폰을 만드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애들이 청소년이 되기 전에는 주지 않았다 이런 말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그거 갖다 팔면서 내 아이는 주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워낙 아이의 집중력, 주의력을 다 엉망을 만들어 버릴 뿐만이 아니라 이게 점점 이 기술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온갖 그 속에서 일탈.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소년의 시간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착하고 순해 보이는 아이가 그 속에서 스마트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지기 전에 가능하면 늦춰라, 이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의력이 부족하거나 ADHD가 있는 아이들은요, 정말 늦춰야 돼요. 그럼 요즘 아이들 키즈폰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대응책을 좀 마련하시는 게 먼저고, 자, 이제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은 조절력을 키울 때는 가질 때가 또 중요합니다. 미리 의논해서 스마트폰 규칙을 아이랑 함께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깔고 싶은 어플은 뭐냐, 깔고 싶은 게임은 뭐냐. 애들이 스마트폰을 왜 찾아요? 게임과 유튜브예요. 그럼 어떤 유튜브를 볼 것인가, 이것도 미리 다 이야기가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아이가 조금 거기서 벗어날 때는 딱 제재를 하고, 그런 과정이 무수히 반복돼야만 아이가 이건 안 돼 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온라인 수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막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아서 유튜브를 보여주는 방식으로도 수업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왜 선생님 교육용 유튜브를 틀어주라고 했는데 옆에 쭈르륵 뜨잖아요. 어느새 딴 거 봐요. 딴 거 보는데 애들이 뭔가 좀 더 자극적인 걸 찾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뜨는 건 뭘까요? 더 자극적인 게 계속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먼저 잘 세우고, 이 규칙을 아이가 바꾸고 싶어 할 때 또 충분히 의논해서 경계선 세우기, 한계 설정. 절대 이거는 안 돼. 이 규칙을 부모님이 먼저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면 스마트폰 조절력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부모님의 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애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급할 때 당장 잠깐 봐 이러잖아요. 그 잠깐의 틈새가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예요. 그리고 한 번의 틈을 가지고 기회를 얻으면 그건 아이에게는 전략이 돼버려요. 이렇게 부모님의 역할이 사실은 아이의 스마트폰 조절력을 더 잘 키워준다는 것 한 가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갈 세대예요. 사실은 스마트폰 역량을 키워야 되잖아요. 조절력을 키워야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생산적,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팁을 주시거나 알아보세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유튜브 많잖아요. 그런 걸 부모님이 먼저 찾아서 아이가 그런 걸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스마트폰 조절력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요즘은 수업 시간에도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찾아보기 많이 검색하잖아요. 근데 정말 보시면은요, 검색해라 그랬는데 결과가 다 다른 거 아시죠? 내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찾으려는데 어떤 검색어를 치는가에 따라서 뜨는 정보가 너무 다릅니다. 요즘 AI, 챗GPT도 어떤 말로 요청하는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그거에 따라 정말 결과가 다르다는 말을 하잖아요.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 아이가 이 스마트폰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가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우리 아이가 30분 게임을 해도 된다고 할 때요. 솔직히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는요. 그 30분 동안 우리 아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옆에서 부모님도 함께 뭔가를 하시면서 감시하고는 좀 다르죠.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고 우리 아이가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끔. 혹시 나도 모르게 자극적을 받다가도 금세 회복할 수 있게끔 계속 함께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야 이런 거 봐, 너 흥미있는 게 이런 게 새로운 게 있다. 그래서 자꾸 팁을 주세요.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알고리즘에 우리 아이가 리듬을 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굉장한 미디어 조절력을 키워주는 일이다. 이걸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집중해라 라는 말로 집중력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과제에 우리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어떤 방법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우리 아이의 집중력은 잘 발달하고 그게 주의력으로 훌륭하게 전환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잔소리보다 우리 아이의 집중력, 주의력을 어떻게 키워주면 좋지? 오늘 어떤 집중력 키우는 활동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인드로 하루에 하나씩만 해보신다면 아주 눈부시게 잘 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